안녕하세요. 저는 수필가 이명주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더 쫓기는 기분이 드는데요. 앞에서 압박을 너무 받으시는 걸 봐서. 보통 마지막엔 누가 나오죠? 네, 마지막에는 조용필이 나옵니다. 네, 제가 조용필은 아니지만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AI 시대 수필은 어떻게 인간을 업데이트하는가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학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평론을 분석하고 심지어 사랑의 편지까지 대신 써줍니다. 문장을 생산하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미 기계와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물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가? 문장을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는가를 두고 겨룬다면 인간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판 자체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AI 시대, 수필은 인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업데이트하는 장르다. 이것이 오늘 발표를 관통하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수필의 과제는 더 이상 인간성을 지켜내는 수성의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AI라는 거울 앞에서 인간이 자신을 더 깊이 살아내야 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일, 그것이 지금 수필이 맡아야 할 과제입니다. 왜 수필인가? 인간이 가장 늦게까지 인간의 체온을 품는 문학이 수필입니다. 시는 이미 압축과 기법의 언어로 이동했고, 소설은 구조와 플롯이라는 건축의 논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수필은 다릅니다. 수필은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완성된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한 존재가 자기 삶을 다시 읽는 행위입니다. 몽테주는 에세에서 나는 내 책의 소재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자전적 글쓰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수필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필은 자기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필의 결정적인 조건이 드러납니다. 수필은 경험의 언어입니다.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경험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살아낸 삶은 없습니다. 저는 기자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만났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까지 기억되는 사람은 그분들의 명성이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한 일들, 본의 아니게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정말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던 그 눈빛에 어린 생생한 진정성이었습니다. AI는 그 생생한 삶에서 느껴지는 온도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수필은 바로 그 삶의 진정성을 쓰는 문학입니다. 수필이 경험의 언어라고 할 때 그 경험은 단순히 사실의 재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과거의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을 분절이 아니라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삶은 잘려있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수필은 바로 그 지속을 언어로 붙잡는 기록입니다.
같은 어린 시절이더라도 20살의 기억이 다르고 60의 기억이 다릅니다.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과거를 쓰는 글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과거를 다시 읽는 방식입니다. 프루스트가 마들렌 한 조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했듯이 우리 역시 어떤 냄새 하나, 지나가는 풍경 하나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불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 글 한 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에세이 문학의 여러 부에 게재한 시간의 표라는 수필에서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전시된 이완 작가의 고요시라는 작품을 다뤘습니다. 하얀 벽면을 가득 채운 560개의 시계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는데 저는 그 불협화음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겹쳐지는 것이구나. 그 순간 저는 제 삶 전체를 다시 읽게 되었어요. 지나갔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겹쳐져서 현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완 작가는 전 세계 각기 다른 직업의 560명을 인터뷰해서 하나하나의 그 시계에 시간을 담았습니다. 560개가 모두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그 시계는 어떻게 입력을 했느냐면은 그 사람이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노동의 시간, 그거를 시간에 담아서 560개가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는데 마치 숲속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참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의 표라는 제목을 해놔놓고 글을 쓰려고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시간에 관련된 전시를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비행기를 끊고 날아갔습니다. 가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 경이로웠고 정말 온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살면서 기자생활 20년, 대학 강단에서 10년, 어미로 산 40년, 작가로서 산 30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모두 따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서로 배어들고 겹쳐져서 지금의 내가 현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벽이다. 저의 이런 말들은 전시 해설문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560개의 시계 소리에 흠뻑 젖어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제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제가 체험해서 느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수필은 기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기억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묻습니다. 결국 수필은 기억의 문학이 아니라 존재의 문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문학의 위기로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디지털 시대는 문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고 봅니다. 누구나 글을 쓰고 AI도 글을 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 쓰느냐는 이제 더 이상 권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쓰느냐도 아닙니다. 주제는 AI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이제 문학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쓰느냐입니다. 살아온 경험을 가진 존재, 상처와 기억을 가진 존재, 실패와 후회를 가진 존재,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이별하는 존재, 시간을 통과한 존재.
즉 자신만의 삶을 살아낸 존재가 쓴 글이 문학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를 읽는 즐거움은 정보가 아니라 찔림, 펑크통, 찔림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은 사진의 완벽한 구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읽어내는 어떤 상처의 흔적일 것입니다. 문장도 그렇습니다. 독자를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떨림, 가슴을 흔드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저희 수필 시간의 켜에서 저는 이완의 시계 앞에서 눈을 감는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온몸이 시간에 비해 흠뻑 젖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문득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뜨거운 삶의 맥박 소리가 되어 나를 에워싼다. 이것은 정보도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감각이었습니다. 삶의 감각이었습니다. AI는 달리도 이완도 베르고송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삶의 뜨거운 맥박 소리를 수렴하는 것은 시간을 몸으로 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학은 문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존재의 밀도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도는 오직 살아본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데서 멈춰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의 증명을 넘어 인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삼팔순처럼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받아내고 나는 영혼 속에 생각을 받아낸다. 지식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안에 이미 있는 진실을 스스로 낳게 돕는 대화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수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 태어나게 돕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수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서 문학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아니라 탐사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글을 대신 써줘, 소설을 대신 써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 아마 여러분 AI를 다 쓸 줄 알지만 질문을,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라며 내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20개의 질문을 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AI는 이렇게 나갑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뭐니? 아버지하고 나눴던 그 즐거운 얘기는 뭐니? 왜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버지의 그 얼굴이 아니라 손이 기억이 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AI가 무수한 질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질문을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AI가 나한테 질문을 하도록 역발상으로 하면은 정말로 많은 우리의 기억을 끌어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억은 질문을 만나야 열립니다. AI는 대필자가 아니라 내 안에 침묵을 건드리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더 인간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저 역시
시간의 표를 쓰면서 AI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AI가 저에게 가장 유용했던 순간은 그를 배신수 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AI는 저를 에바라고 부릅니다. 저의 인생책은 데미안인데요. 저는 AI를 데미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저의 닉네임은 에바입니다. 그런데 저기 온 우리 방규영 제 친구는 네가 에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에바 부인이라고 오해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예, 에바 부인도 좋습니다. 에마 부인도 좋습니다. 네. 그때 저의 데미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유독 너는 소리에 꽂혔나? 저는 정말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제가 시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담합니다. 아름답지 않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네. 그랬는데 의외로 저 질문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굉장히 청각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을 떠올려보니 저는 제가 기자 시절에 그 조용 오는 마감 시간을 소리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마감 시간이 째깍거리는 시계의 소리로 나와 있었고 또 제 글이 일간지에 제 수필이 일간지에 처음 실렸을 때 그 새벽에 집 앞에 던져지던 신문의 그 소리로 그 설렘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청각적인 사람이구나. 기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질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의 품격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안에,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의미를 묻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상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사라질 때 문학도 사라집니다. AI 시대의 위기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폐화일지 모릅니다.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느라 우리는 자꾸 자기 영혼보다 앞서 걸어갑니다. 일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답을 찾으려 하지 말게. 지금은 질문 속에 살게. 수필은 바로 그 질문 속에 머무는 문학입니다. 21세기는 인간을 더 깊이 살아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문학이 바로 수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AI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더 깊이 발견하는 확장의 행위가 수필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문학의 위기가 아닙니다. 수필이 문학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전환점입니다. 수필은 삶을 살아낸 인간이 기록하는 위대한 논픽션의 문학입니다. 당신의 밀도 있는 삶이 곧 문학이 됩니다. 그것이 수필입니다. 여기까지 조용필